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업승계 컨설팅만 300번 한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개인 이익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상속 재산까지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바로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법인 사업 이익에 대한 이해부터 보시죠. 우리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익이 나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냅니다. 2억까지는 9%, 그리고 또 2억 초과분은 19%죠. 이제 법인의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잉여금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천지차입니다. 자, 둘째는 법인의 이익을 개인 이익으로 전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급여죠. 급여는 비용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이죠.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과세되죠.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법인세가 그만큼 줄겠죠. 우리가 그래서 급여의 재구성을 통해서 법인의 법인세를 줄이는 전략도 씁니다. 자, 급여는 당연히 6%에서 49%까지 이렇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개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있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근로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를 취해야 됩니다. 이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는 6%에서 49%까지 이렇게 1,400만 원 이하는 6%에서 최대 10억 초과분은 45%까지 누진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히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0억 초과분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5%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10%,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49.5%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우리가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법인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주주죠.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지금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가 되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내 급여나 상여와 포함돼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매년 배당으로 1인당 2천만 원씩 받는 것도 이 45%의 세금을 피해서 14%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5.4% 이 단일 과세로 2천만 원까지는 개인을 할 수 있죠. 매년 배당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는 퇴직금이죠. 퇴직금 지급 규정을 손을 좀 봐서 퇴직소득세 인정되는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퇴직소득세로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인출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5%, 6%, 7%대의 퇴직소득세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거의 10%가 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당연히 이 종합소득세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자, 네 번째는 주주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3억까지는 20%고 또 3억 초과분은 25%입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밑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사회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만 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은 이 주식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개인화한 다음에 다시 이 재산을 우리 자녀한테 상속한다면 정말 세금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구조는 이렇게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1억 이하 10%에서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은 50%의 세금을 내죠. 우리가 법인에서 급여나 상여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와서 세금을 거의 50% 내고, 그리고 또 다시 상속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인에 있는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활용해서 바로 우리 자녀한테 세금을 최소화해서 물려주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우리가 증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한테 오늘 시점에 6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뒤를 10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다시 이 위에 있는 상속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물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거기서 차감해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쪼개서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때 증여할 때 우리 대표님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법인에 있는 주식을 이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리고 또 이 주식을 뭐 회사에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합한다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가족법인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가족법인, 자녀법인, 특정법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특정법인 증여이익을 활용해서 매년 증여를 한다든지 매년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년 4억씩 10년이면 40억의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죠. 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제 합리적으로 전략을 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아주 중요한 이거 정부에서 올해 3월에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랑 관계된 한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월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저희와 관련된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유산세가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상속 재산을 몽땅 다 합쳐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뺄 거 빼주고 배우자 공제 빼주고 가업상속 공제 빼주고 이런 부분들을 빼줄 걸 빼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세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각각 상속인이 가져가는 그 지분별로 납부세액을 쪼개줄게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행 상속 재산은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낮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지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격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걸 몽땅 다 합쳐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현행 유산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유산을 취득한 것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인이 전체 상속 재산 중에서 각각의 상속인들이 가져가야 할 걸 먼저 나누고 여기에서 상속인별로 해당되는 공제,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한테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줄 것이지 전체에 다 해줄 이유가 있냐? 가업상속공제 그게 그 취지에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인별로 세액을 납부하게 하자라는 게 유산취득세입니다. 유산취득세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이 좀 다를 뿐인 거지 이 부분은 아마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이라고 이 부분이 출발점이죠. 이 전체 상속 재산에는 돌아가시는 시점의 재산만 합쳐지는 게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게 있으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도 그 상속 재산을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대신에 여기서 세액에서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빼주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포함되는 이 기간, 상속인한테 사전 증여를 했으면 10년, 그리고 상속인 외의 자한테 했으면 5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의미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10년으로 돼 있고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유자. 이 수유자가 뭐냐면 수유자는 유증, 유언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지자면 증여이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수유자한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인은 10년이고 그 외의 수유자나 그런 분들은 5년 동안 받은 것만 합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유자는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거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데 누가 있겠습니까? 손자 뭐 이런 사람들 상속인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미리 유언으로 남겨놓은 거죠. 내가 죽으면 이 빌딩은 손자 누구한테 줘라. 그럼 그 손자는 수유자죠. 그 외에 여기 수유자의 예를 들으면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도 다 수유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랑 관련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녀법인이죠. 자녀법인한테 사전에 증여를 하면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겠죠. 근데 그 사전에 증여했던 그 사전에 증여하고 5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법인한테 증여했던 부분이 합산과세가 되는데 자 여기 봤더니 합산하지 않겠다. 그냥 증여받은 시점에서 증여세 낸 걸로 끝내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는 아직 당연히 모르죠. 이거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뀌겠죠. 그럼 이 이야기는 영리법인, 우리 자녀법인한테 5년 안에 증여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했어도 법인세만 부과하고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죠. 개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녀법인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녀법인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인한테 증여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만 해도 5년만 기다리면 되죠. 만약에 개정되는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5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합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게 이리저리 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전 증여인 경우에 5년 안에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종의 이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좋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는 영리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리법인한테 피상속인이 유증을 하면 유증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돌아가시면서 주는 거죠. 영리법인한테 미리 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사전증여 재산인 거고 여기서는 돌아가시면서 영리법인한테 주는데 영리법인한테는 법인세가 과세되겠죠. 무상으로 뭔가를 받으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거나 아니면 상속인의 자녀인 경우라면 그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걸로 봐서 상속세를 과세할게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세를 과세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법인세, 법인세 세율은 훨씬 낮죠. 한 20% 내고 50%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이 법인을 세워놓고 이 법인의 주주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는 합법적으로 안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피해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강화를 했죠. 대신에 전체 영리법인에게 다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법인인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이 이 특정 법인의 피상속인이 유증을 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속인이 아니고 지배주주라고 하면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포함되는 거죠. 이 친족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걸로 봐서 상속세를 과세할 거야 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안 좋게 바뀌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개정안은 아무리 빨라도 28년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28년에는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주주의 어떤 구성을 우리가 좀 세팅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건 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구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몽땅 그냥 하나의 반대 의견 없이 전 부서가 쫙쫙쫙 진행된다 하더라도 28년도에 시행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28년도에 시행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